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새벽 1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강의를 올린 거에 이어서 이제 38번부터 이제 40번까지의 시험 범위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고요한 시간인데 내일 찍을까 하다가 자기 전에 요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 자려고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3개의 마무리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요. 오늘 목을 하루 종일 많이 쓴 상태라서 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냥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삑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갈게요. 우리 as라는 접속사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취급하고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뭐 하다시피 뭐 요런 뜻도 있고요. 뭐뭐 했듯이 요런 뉘앙스도 있고 그거 말고도 기타 등등의 뜻이 많은데 갈게요. 쿤이라는 사람이 proposed 제안했듯이 됐죠? Our proposition. 여기서 proposition이라는 영어 단어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그러면 이어서 가자면 세상에 대한 어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 명제들은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are embedded. 요렇게 가면 수동태 BPP가 완성이 되죠. 해석을 하면 뭐뭐에 내재되어 있다.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수동태로 해석을 해줄게. 어디 내에 내재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명제, 그쵸?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요 paradigms, 우리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사고 체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명제들은 패러다임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roughly 하면 대략 이런 뜻이야. 대략 일종의 어떤 패러다임이냐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 패러다임이란 건 일종의 하나의 네트워크래요. 근데 어떤 네트워크로 보면 되냐면 interrelated. 여기 inter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가 상호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연결된, 그쵸? 그러한 commitment라고 하면 commitment 약간 약속이라고 할 거예요. 커밋먼트가 뜻이 되게 많아요. 약속, 전념, 헌신. 요런 뜻의 영어 단어가 이제 커밋먼트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상호 어떤 약속의 네트워크 그런 걸로 우리 세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particular, 어떤 특정한 이론, 그리고 일종의 어떤 conception, 개념, 어떤 subject matter, 어떤 대상의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아니면 methodological, 그리고 practice. methodological이라고 하면 방법론적인, 좀 말이 어렵거든요. 방법론적인 그런 practice는 우리가 관행. 하여튼 이런 것들과 되게 그런 거와 같은 어떤 틀에 내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에 부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명제가 이러한 패러다임이라는 틀 안에 내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어렵죠? 요 1번 문장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좀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무언가 사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적어 놓으면 좋겠죠? 우리는 꼭 어떠한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물이든 상황이든 그런 걸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틀 안에서 보고 우리는 이 틀을 가지고 본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사과를 볼 때도 우리가 그냥 사과구나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사물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번 문장 갈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2번. thus라고 하면 따라서 라는 뜻이죠. 같은 말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hence라는 영어 단어. 따라서 이 과학자들이 undertake 할 때, undertake는 그냥 수행하다, 착수하다 그런 뜻이 있죠. 수행하다. 이제 쌤이 잘못 썼네. 수행하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따라서 과학자들은 do so 그렇게 한다. 뭐로부터? 어떤 거로부터? within 이런 거 안에서부터. 즉 특정한 어떤 패러다임 그 내부에서로부터 이러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이 과학자라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이 뭔가를 볼 때 우리 인간도 틀 안에서 보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역시도 항상 이 패러다임이라는 요 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뭔가를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를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 합니다. 이것도 같이 적으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뉴턴 시대,
천재과학자 이 뉴턴 시대. 이때는요, 여러분들, 뭐 중심이었냐면 힘 중심이었어요. 뉴턴. 그래서 중력, 힘, 요런 게 중심이었던 시대인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아인슈타인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이런 거 잘 적어봐. 이제는 이때는 힘 중심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에 기반의 어떤 과학이 중심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 역시 이런 시대냐에 따라서 이 패러다임을 힘에 둘 거냐, 상대성에 둘 거냐라는 걸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3번 문장, 이제 세 번째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심지어 가장 exacting, 아주 정확한 measurement, 측정조차도 됐어요. 아주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sensible 합니다. 오직 sensible하다. sensible은 이제 합리적인 이라고 우리가 외우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여기 쌤 잘못 적었네. 잠깐만. 여기 sensitive. 우리 sensitive라고 우리 외웠죠. 얘는 민감한, 예민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요 sensible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인 뜻이야. 다시 갈게. 가장 정확한 어떤 측정조차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러한 패러다임 안에 있어야 합리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 따라 적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거야. 우리가 뭔가 메저먼트 측정을 할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섭씨를 쓰거나 화씨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섭씨가 기준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기준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이 만약에 바뀌면 그거에 따라 의미도 역시 뭐 해지는 거예요? 달라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라는 거, 온도를 측정할 때 이 데이터라는 것도 항상 여러분 여기다 쓰세요.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필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절대적이지 않은 거다. 그쵸? 그냥 그 온도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기준이 뭔가 체인지가 되면 그 안에 그쵸?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 패러다임이라는 거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노잼이긴 하죠. 이 문장 자체가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ook. 그러니까 여기서 look이라는 건 명사로 그냥 들여다본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사 취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into microscope.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뭔가 들여다본다는 것은 tells, 말해줍니다. 당신에게 근데 nothing,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unless라는 요 접속사 알죠? 여기 if not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이냐면 만약 당신이 already informed, 이미 그 정보를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뭐에 대한? the nature, 우리 nature를 자연이라고 하지 말고 본질이라고 외우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인스트루먼트, 어떤 그 기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당신이 informed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보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선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봤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돼서요. 그리고 또한 당신이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what이라는 건 우리 뭐뭐 하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잖아. 즉 당신이 you are supposed to do. 요건 요렇게 쌤이 요렇게 해볼게요. 위에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위에 거는 선생님이 좀 지우고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좀 지워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여기 쌤이 노란 색깔 밑줄 칠 거거든. 여기서 맨 끝에 여기 보이세요? 쌤 밑줄 친 거? are supposed to. 요런 거 우리가 중학교 때 한 번씩 배우거든. be supposed to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요런 뉘앙스고요. 한마디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조동사의 느낌으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즉 무엇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보다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예쁘겠네요. 쌤 펜 잘 보세요. 즉 무엇을 지금 당신이 be looking at, 뭔가 보아야 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기기의 어떤 본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이미 아무것도 informed,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면
당신이 아무리 현미경으로 look 들여다본다 한들 nothing 아무것도 당신에게 말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지금 한 건데 여러분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이 문장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뭔가 과학 초보자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지 이거?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과학자라는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거는 세균이야. 세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여다본다는 것도 결국 뭐가 필요하다? 지식도 필요하고 틀도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뭔지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고 이 지식을 바라보는 이 틀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게 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 따라오시나요? 그래서 여기 더스로 한번 가볼게요. 더스 세모 따라서 우리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니까 주어로 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것, 우리가 major progress, 주요 진보, 얘가 주요 진보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요 진보다, 과학에서 주요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is not,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결국 아니다. 일종의 movement, 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걸 선생님이 조금 지워드릴게요. 뭐의 이동이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러분 from A to B 이렇게 가면 되겠죠. 즉 덜 뭔가 정확한 거에서 그죠? 더 정확한 패러다임의 그러한 이동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살펴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선생님 여기다 가볍게 쓰면 이거야. 여러분 여기다 적으세요. 과학 발전이라는 것은 됐어요? 그러니까 덜 정확한 거에서 더 정확한 거로 가는 게 과학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쉽게 말해서 과학 발전이라는 건 언제 쓸 수 있는 용어냐면 요 시대에는 이게 더 맞는 이론이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틀을 깨서 말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까 이거 위에 봐봐. 선생님 빨간 색깔 이거 봐봐. 아까 우리 과학자들 할 때 이거 봐보세요. 뉴턴 시대에서는 패러다임이 힘의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 근데 뉴턴이 말고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서 아인슈타인 시대 때는 힘이 이제 아니라 이제 상대성 중심에 우리가 그 틀이라는 거, 패러다임을 박아놓고 그 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장시켜서 뭐를 이루었냐면 과학적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과학 발전이란 건 언제 쓴다? 우리 주요 진보, 과학의 주요 진보란 말은 어떤 시대에 맞는 더 맞는 이론, 즉 어떤 패러다임과 틀이 있냐에 기반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좀 따라오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6번 문장 이제 가볼게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에서 덜 정확한 거에서 정확한 거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시 뭐예요? 과학적 진보, 발전 이런 뜻이죠. 과학적 진보라는 건 일종의 horizontal shift로 보는 게 낫다. 얘가 뭔 뜻이냐면 여기 나오네요. 과학적 진보라는 건 수평적 전환이다. 말이 벌써 어렵죠, 친구들? 어떤 수평적 전환이냐? 일단 가볼게요.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to another. 여기도 마찬가지야. from A to B.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another way. 또 다른 방식으로 가는 수평적인 전환이다. 얘들아, 수직이라는 건 위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수직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수직을 영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vertical이라고 해요. vertical. 근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냐? 과학적 진보는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다. 수평적. horizontal shift. 수평적인 그런 전환이라고 보는 게 낫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필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과학의 발견은 여기다 쓰세요. 하나의 어떤 세계관에서 다른 세계관으로 가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예시로 우리가 뉴턴 시대 때는 우리가 힘이 중심이 되었었고 우리가 아인슈타인 또 저거 친구들 아주 중요한 거야. 아인슈타인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의 다른 세계관이 열린 거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또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것도 또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지동설이었죠. 과학 시간에 지동설. 근데 나중에 이제 천동설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 말은 이거야. 야,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정확하냐? 정확해?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밑으로 내려가 볼까, 쌤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어떻게 그 세계관을 바라보는 방식이냐. 쉽게 말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걸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바로 과학의 진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평적으로 간다는 것은 보는 방식, 그 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여기 마지막 문장 여기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 쿤이라는 과학자에게 있어서 뭘 가진 과학자? 새로운 틀,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자들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대요. 어떤 방식? 그가 옛날에, 이전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가 옛날에 바라봤었던 그런 방식과는 이제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전 시대죠. 여기 before이라는 거. 이전 시대라는 건 옛날에 이랬죠. 야, 태양이 돈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는 어떤 느낌이냐? 야, 지구가 돈다. 라고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뭔 말이냐면 이 전체 현상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인 거예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근데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여러분 바로 어떤 틀을 가지고 과학의 어떤 대상을 바라볼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이제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쌤 여기 자막 키고 들어도 된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 C라는 걸 누르면 이제 자막이 열리거든요. 쌤이 여기 쓰기 싫으니까 여기 잘 봐봐. 여기다 쌤이 말을 해볼게. 잘 봐. 이 글은 전체적으로 이거야. 인간은 틀 속에서 생각을 한다. 과학자도 그러한 틀 안에서 연구를 한다. 데이터 역시 틀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지식이 없으면 관찰도 결국 무의미한 과정일 거고, 과학의 발전이란 건 정확도가 증가했냐 안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학에서 말하는 발전이란 건 우리의 이 관점이라는 틀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결론은 뭐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식이 이 틀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에 대한 글이야.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틀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안경을 쓸 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빨간 안경을 끼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파란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는 건데 결국 바라보는 세상은 똑같잖아. 우리 세상은 세임한 건데 여러분들 눈에는 완전 다르게 보이겠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요 안경이 패러다임일 수 있다라는 글이에요. 더 정확하겠죠, 친구들? 이거를 딱 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기에 만든 요 빨간색 주제 5개가 다 이해가 돼 주시길 바라고요. 이해 안 되면 쌤한테 질문을 꼭 해주셔야죠. 정규 수업 시간에. 그리고 제목도 여기 조금 잘렸는데 선생님이 요것도 잘 봐주시고 밑에 있는 요약문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가령 이런 것도 정리해야 돼. 이걸 너네가 이따가 만약에 gradual movement를 해석을 못해. 그러면 사전에 gradual을 치면 점진적인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영어 단어를 외우고 얘가 이런 해석이 돼서 이게 좋은 요약문이구나 라고 납득이 되고 넘어가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어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힘들다. 39번은 근데 여러분 39번은 굉장히 짧아서 간만에 금방 하겠네요. 금방 할게요, 이거는. 쌤 이거 볼게요. 오케이, 쌤이 물을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making, 뭔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전체로 보면 얘가 주어가 되고 저기 뒤에 provide가 동사가 되는 거고 여기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크게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만드는 것, 그러니까 2번 visit, 방문, 그러니까 2번 방문을 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즉, one of, 하나를 우리의 차가운 greenhouses, 우리가 냉온실이라고 해요. 냉온실. 그쵸? 우리의 냉온실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2번 방문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한 번은 여러분들이 dawn이라고 해요. dawn은 뭐냐면 이제 새벽쯤에 여러분들이 한 번 방문을 하는 거야. 뭐한 이후냐면 이제 below zero night.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하에, 그러니까 멜로우가 하잖아. 아래 하자잖아. 얘가 아래 하자야. 그러니까 영하의 어떤 밤에 지난 어떤 새벽 이후에 여러분들이 냉온실을 한번 방문하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건 몇 시간 후에 그 똑같은 냉온실을 방문한다는 것은 됐죠? 제공해 준대요. 아주 스트라이킹, 아주 두드러진 뭘 제공하냐면 instruction, 어떤 소개를 가져옵니다. 뭐 어떤 소개를 제공하냐면 겨울에 어떤 harvest, 겨울 수학에 대한 인상적인 어떤 소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이걸 선생님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그냥 똑같은 이 냉온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2번 정도 그냥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한 번은 새벽에 방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몇 시간 뒤에 그 똑같은 곳을 방문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래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글이냐? 그쵸? 이거야. 여러분들이 똑같은 곳을 2번 정도 방문을 하면 굉장히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겨울에 수학의 특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야. 더 쉽게 말하면 이거야. 너가 한 번 보면 잘 몰라. 근데 2번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묘하죠? 무슨 글을 쓰려고 이런 글을 썼을지. 2번 문장 갈게요. During the dawn visit. 그러니까 새벽에 당신이 그 냉온실을 방문하는 동안에 모든 작물들은 당연히 frozen solid. 아주 꽁꽁 얼려져 있는 상태다. 솔리드는 약간 고체 상태에서 약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작물들은 완전히 얼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겨울이잖아. 겨울이니까 당연히 농작물들은 얼려져 있겠죠. 딱딱한 얼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왜 썼냐? 가볼게요. 이제 raising 한번 들어 올리는 것. 뭘 들어 올려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 inner 그 안쪽에 있는 내부의 covers 덮개를 들어 올린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which가 나왔네. which. 그리고 그 내부 덮개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 내부 덮개가 굉장히 꽁꽁 frozen, 얼려 있기 때문에 어렵는데 뭐가 됐든 당신이 이 내부에 있는 덮개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것은 reveals, 보여줄 겁니다. 드러낼 겁니다. 아주 단단한 사이트. 당신에게 단단한 사이트는 모습, 시야란 뜻이죠. 단단한 모습. 그리고 first coated leaves. 굉장히 여기 frost가 설이거든. 설이로 코팅을 입은 그런 이파리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bleak라고 하거든요. 얘는 약간 이런 뜻이야. 황량한. 그렇죠. 약간 삭막한. 우리 겨울에 그 농작물이 막 바닥바닥하게 얼려있고 막 차갑게 서리로 뒤덮은 하얀 색깔 같은 거 막 묻어있잖아. 얼음 조각 같은 거. 그렇죠. 이런 뜻이야. 그렇죠. 아주 차가운 약간 이런 뜻도 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모습이 드러나실 겁니다. 충분히 convince는 이제 설득하다라는 영어 단어죠. 설득하다 꼭 외워주시고요. 같은 말은 뭐가 있었더라? 우리 persuade라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있죠. persuade.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기에 충분히 황량할 겁니다. 당신에게. anyone. 그 누구에게나 그러한 어떤 이 아이디어가 그렇죠?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확신하게 만들 만큼 황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이 겨울에 어떤 이파리를 여러분들이 그 농작물 땅 덮개를 열어봤는데 이거는 얼어서 열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눈에 어떤 게 보입니까? 이걸 딱 보면 와, 나 이 농사 지금 완전 망했네. 완전 너무 차갑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의 차갑고 으스스할 정도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잎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딱딱한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일 거고 이 색깔 같은 경우도 딱 누가 봐도 죽은 느낌의 색깔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면 여러분들 농사 망했다라는 생각을 듣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새벽에 여러분들의 그 농작물을 확인했을 때의 모습인 거야. 새벽에 농작물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때의 모습이야. 확인. 됐어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걸 왜 썼냐? 다음 문장 갈게. 그러나 몇 시간 뒤에
이제 뭐가 아니면 태양이 이제 was warm 따뜻하게 비춰줄 거야. 여러분들의 그 온실을 갖다가 뭐에 대한 이 freezing. 그러니까 영하보다 여기서 above라고 하잖아. above 하면 뭐뭐보다 뭐뭐 이상으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 따뜻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온실을 영하 이상으로 따뜻하게 데워준 몇 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할 거냐면 새벽이 아니라 아침쯤에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의 그 농작물이 보관되어 있는 냉온실에 갈 거야. 이 두 번째 방문이 결국 프레젠트 보여주게 될 겁니다. 아주 miraculous contrast, 아주 기적과도 같은 contrast, 대비를 당신 눈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같은 곳을 방문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제 5번 문장 그 다음 문장. 보자. under, 어디 아래? 아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얘기했던 그 내부 덮개 있죠. 그 내부 덮개 아래에는, 됐어요? 내부 덮개 아래에는 뭐가 있냐? 아주 closely,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밀접하게, 촘촘하게, 지금 아주 밀접하게, 아주 spaced row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약간 간격이 있는, 서로 예쁘게 간격이 있는 여기 row가 어떤 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줄을 서서 row, 그쵸? 얘가 행줄이란 뜻이니까 행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이제 vigorous는 활기찬이라는 뜻이고요. 활기차면서 아주 건강한 잎들에 아주 밀접하게 간격이 있는 상태로의 어떤 빼곡히 줄처럼 예쁜 모양으로 당신의 그 꽃들이 자라나고 있을 거다. 어떤 잎들? 여기서 잎들을 이제 대시 꾸며주면 되겠죠. 스트레치, 뻗어난. 어떻게 뻗어나냐면 length, 길이. 그 온실의 어떤 길이. 여러분들 온실이 이렇게 크게 있을 거 아니면, 선생님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 얘가 온실이라고 하면 여기 온실에 여기 작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줄을 이루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온실에 이렇게 길이에 쫙 스트레치, 뻗어난 아주 활기차고 건강한 잎들이 아주 밀접하게 스페이스들을 이룬 로우, 이런 줄로 당신의 그 내부 덮개 아래에 예쁘게 잠자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뭘 썼냐면 아까 이거야. 선생님 아까 뭐라고 할까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암울했죠. 여러분들이 새벽쯤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화초가 자라고 있는 그 냉온실에 갔더니 애들이 너무 죽어가 보이는 거야. 근데 몇 시간 후에 이제 아침에 해 뜰 때 가보니까 애들이 파릇파릇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왜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가면 leaf color, 그 뭐라고 할까? 잎들의 색깔이죠. 다양한 쉐이드, 우리 쉐이드는 이제 색조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자주색, 그리고 옐로우, 노란색들, 그런 색조들을 가진 이러한 이파리들의 이런 색깔들이 이제 stand, bright, 아주 밝게 서 있습니다. 어딜 반대로, 여기 against가 뭐뭐와 반대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그 토양, 우리 토양은 시커멓잖아. 갈색이잖아. 이런 거랑 반대됐을 때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never ending spring, 끝이 없는 spring, 마치 봄처럼 당신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글을 왜 썼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 쓸까요? 여기다. 이 글의 주제? 물론 밑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대상이라도 여러분 어떤 시간에 보느냐에 따라서 당신에게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런 글이니 우리 주제 아무거나 읽으면 이런 글이 되는 거 아니야? 극단적인 환경 조건은 결국 만든다. misleading, 오해의 어떤 impression, 인상을 당신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상이냐면 obscure는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야. 결국 그 밑에 underlying, 내재된 resilience, 회복력과 지금 모르는 용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vitality, 생명력. 선생님이 왜 이거 오랜만에 지금 첫 번째 거 해주냐면 모르는 단어는 쌤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야.
자연계에서, 자연 시스템에서 내재된 회복력과 생명력을 뭔가 막을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오해의 어떤 인상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극단적인 환경의 조건은. 약간 요거는 근데 주제가 뭐 될 수도 있죠. 사실 극단적인 환경의 조건에 뭔가 놨다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를 거지.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얘는 그냥 별로다. 얘네 둘은 살짝 별로고. 세 번째 뭘까? initial. 그러니까 초기의 appearance, 외관. 이거 외우자. 초기 외관. 그러니까 life, 봐. lifelessness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음처럼 보이는 이 초기의 외관은 결국 바뀔 수가 있다. 드라마틱하게. 뭐 할 때? 환경 조건의 shift, 바뀔 때. 좀 더 favorable, 호전적으로 좀 더 좋게 좋은 상태로 바뀔 때.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주제로 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으려나? 이거 보세요. 인간이 하는 그 인식이란 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대요. 아주 momentary, 아주 순간적인 관찰에 의해서 우리는 달라지죠. 우리 아까 새벽에 내가 키운 그 어떤 꽃들을 봤더니 꽃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보였잖아. 굉장히 순간적인 관찰에 우리가 인간이 영향을 받잖아. 근데 이것은 드러내는 건 아니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체 그 상황의 현실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좀 추상적인 주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꼽을 줄 아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resilience라는 요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꼭 외워주셔서 자연의 회복력은 allows, 허락해준다. 뭘 허락해주냐면 생명력이 endure, 뭔가 지속되고 flourish, 번성할 수 있게끔. even after, 뭐한 후에 노출된 이후에도 겉보기에는 destructive, 파괴적인 어떤 조건처럼 보이는 노출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가 됐든 endure, 견디면서 번성한다. 요런 것도 우리가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 제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주시고 여기 요약문 요거 5개도 꼭 읽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40번으로 향해서 한번 가볼게요. 어떤 글인지. 아이고 다 왔네요. 이제 40번 한번 가볼게요. 우리 parenting experts라고 하면 양육 전문가. 이런 거 자신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페어런팅 하면 양육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양육 전문가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need to learn,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되냐면 independence, 독립성과 resilience, 회복력. 여기 또 나왔네. 회복력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but 다음 문장 갈게요. 그러나 이 도시라든지 suburb라고 하면 우리가 교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교외. 그러니까 도시 바로 바깥 지역을 우리가 교외 지역이라고 해. 그러니까 약간 시골까지는 아니에요, 친구들. 그러니까 도시나 약간 준도시 지역은 근데 제공해 주질 않습니다. 뭔가 안전한 어떤 워크, 걸어가는 거나 아니면 바이크 루트, 학교까지 이런 게 뭔가 안전한 길을 제공을 해주진 않고요. 됐죠? 그리고 우리 쇼핑몰 있죠?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킥. 여기서 킥은 이제 내쫓다라고 가면 되겠네요. 내쫓다. 그렇죠? 내쫓다. 여기 치읓. 내쫓다. 같은 말은 이제 체이스가 되겠죠. 약간 쇼핑몰들은 내쫓습니다. 이제 10대를 아웃. 어디 밖으로 내쫓냐? 이제 주말에 청소년들을 이제 내쫓고요. 이제 청소년 이제 자유 시간도 이제 disappear. 이제 사라졌습니다. 뭐 하에서 사라졌냐면 이제 spreadsheet of activities. 어떤 활동에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표라고 우리 외우자. 일정표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must, 여기서 재밌는 단어 갈까? 여기 must란 영어 단어가 여기서 명사로 쓰였는데 해야 할 것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해야 할 것들은요. 결국 take, 요구합니다. 뭔가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부모님의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뭐 하는데 있어서 바로 navigate, 뭔가 부모가 아이를 스스로 뭔가 항해를 뭔가 시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시간과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우리의 그 child,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On their own. 그들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거를 다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거를 시간과 돈을 아이를 케어하는데 많이 써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s 한번 이렇게 세모를 쳐볼까요? 하여튼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clinical psychologist, 그러니까 뭐 임상 심리학자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wrote 썼대요. 이 뉴욕 타임즈라는 그 잡지에서 썼다시피 이런 말을 썼대요. 즉 여기서 이제 under parenting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잉보호를 아이고 쌤 잘못 눌렀네. 얘를 어떻게 했냐면 과잉보호를 줄이는 양육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얘가 이 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잉보호를 뭔가 줄일 수 있는 양육은 항상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구조적 변화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unlike 뭐뭐와 달리 그죠?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와 달리 이 임상 심리학자인 그녀는 is just not is not just talking about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 그냥 경제 정책 같은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 family leave 가족의 어떤 여기서 leave는 휴가 떠남이란 뜻이잖아. 가족의 뭐 휴가 같은 정책 늘려달라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래요. 그거라든지 어떤 government 정부의 어떤 지지에 child care 서비스를 해달라 뭐 그런 말을 지금 이 박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녀는 she's talking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냐면 실제 actual 실제 physical 물리적인 어떤 구조 같은 걸 바꿔야 되고 아니면 문화적인 change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되는 요구되는 얘가 PP잖아.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뭐 하는데 요구되는 to populate them 이렇게 populate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채우다. 약간 우리 population이 인구잖아. 그러니까 인구를 채우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즉 그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뭐야? 앞에서 얘기한 이 물리적 문화적 변화를 뭔가 채우기 위한 어떤 요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잼이긴 한데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한번 갈까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다시 뭐라 했냐면 우리 인간은 build back 다시 구축하다 이런 뜻이야. 우리 인간은 다시 구축해야만 합니다. 뭐를 구축해야 되냐면 우리의 tolerance라고 하면 관용, 그렇죠? 약간 인내, 막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못 놀기 어려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베풀어 줘야 된다. 라고 이 임상 심리학자인 그녀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녀는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한 환경을요. 어떤 안전한 환경이냐? where이 꾸며줄까? where는 뭘로 고칠 수 있다? in which로 고칠 수 있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는 기본입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아주 lightly, 약간의 뭐만으로도 supervised, 약간의 어떤 감독만으로 이렇게 우리 supervise가 이제 감독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감독하다. 약간의 감독만으로도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에 조그맣게 괄호를 이렇게 쓰면 돼요. 약간의 감독만으로도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자유롭게 그 주변에서 라는 글을 선생님이랑 지금 읽었습니다. 그냥 뭔 글이냐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충 보면 이거 아이들에게 독립성 그리고 뭐 회복력 뭐 이런 걸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이 글은 어떤 글이냐? 환경부터 바꿔놔야 된다라는 글이에요. 아이들의 독립성과 자주성과 회복력을 키우려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 어떤 교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잖아. 도시나 우리 도시 지역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을 제공 안 해주는 게 현실이고, 쇼핑몰 같은 거는 이제 주말에 청소년들 시끄럽다고 오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들의 어떤 자유시간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활동 일정표, 우리 학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학원 같은 걸 가면서 자유시간이 이제 없어진다. 현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립성과 이 회복력이 생기겠느냐? 이거는 개별 부모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주제나 뭐 제목 이런 거는 아까 위에서 했던 것보다는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요거를 좀 읽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너무 미안해요. 지금 선생님 이제 새벽이 굉장히 늦는 시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38번, 40번 강의를 찍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약간 컨디션이 약간 난조가 있어서 했던 말을 뭐 계속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새 지문 치고는 지금 40분의 강의를 지금 찍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38, 39번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재미가 없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1차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혀도 꼬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